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57회 기출문제 실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하게 57회 FAT 1급. 자, 문제 설치부터 해야 되고, 설치하고, 예,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 그리고 뜨면, 자, 감독관 확인 번호를 넣는데, 감독관 확인 번호는, 볼게요. 한번. 자, 수험 번호가 57회에 FAT 1급은 XB 2번이구나. 네, XB 2번을 화면에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주고 시작 누르면 화면이 바뀌겠죠. 자, 그럼 요렇게 나왔어요. 요걸 여기에다가 작업할 겁니다. 실기 작업을. 자, 문제는 기출 문제는 요거네. 자, 그래서 뭐이 내용 보고 입력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사업자 등록증에는 회사 등록증인데 회사 등록증 이런 거죠. 회사 등록 여기 메뉴 이름이죠, 그죠? 메뉴가 회사 등록 여기 있고. 자, 설명. 자, 전진바스의 대표자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재규받았다. 대표자 전령 의뢰 주민번호 나왔고. 그러면 이형식 씨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과제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 명과 대표자 주민번호 수정하세요. 그럼 얘는 일단 주어진 자료 요거 두 개 하라 했으니까 고치면 되지 뭐. 이형식 씨를 누구는 전영율 씨로 고치고요. 자, 다음에 주민번호가 71년생이고 0101에 1234569가 되겠죠, 그지? 이러면 작업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장 닫으면 되고. 2번. 자,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미수증인데, 자 볼게요. 얘는 요거 맨 밑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장기 대여금인데,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또 위쪽에 가운데 있네, 요 장기 대여금. 근데 얘는요, 오른쪽에 요 흰색 화면에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되지 그냥. 근데 일단 대한마켓하고 한국총판이 250하고 350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추가사항, 밑에 있는 두 햇살 유통이랑 담비 물류만 추가하면 되고요. 이거 추가했을 때 맨 마지막에 차액이 사라지면 되겠죠. 근데 또 여기다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요. 코드 번호 치면 되지 얘는. 그래서 00114. 저 엔터 치면 해서 뜯고 금액은 200만 원. 자, 두 번째 00125. 담비 물류 400만 넣으면 또 차액이 사라지겠죠. 그럼 작업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율 작업은 뭐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처럼 오른쪽 여기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 탭키 눌러가지고 화면 바뀌었을 때 거지. 요거 입력하는 게 신경 쓸 거지. 뭐 그냥 우측에 직접 입력하는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자, 다음은 자, 3만 원 초과 거래. 뭐 얘도 뭐 설명 읽으면 내용이 나오겠죠. 자,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음, 자, 직원 야유에 필요한 음료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제 영수이다. 그럼 직원 야유에 필요한 음료는 직원들 먹을 거니까 복리후생비죠. 워낙 차이는 복리후생비 금액은 10만 원에 되면 현금이 10만 원인데 이러면 쉽게 해서 3만 원 초과 거래. 이런 동네 영수증 끊어 왔기 때문에 또 영수증 수취 명세 작성하는 얘기죠. 뭐 일단은 분기부터 할 건데 어차피 복리후생비나 현금은 거래처 관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날짜 넣고 차변에 뭐야 복리후생비 넣고 자 금액은 10만 원이고 자, 대면 몽땅 현금에서 또 10만 원 넣으면 끝나버리죠. 거래처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끝났고 그 상태에서 어디 한다? 오른쪽 끝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시면 자 이렇게 화면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야 세 개는 이미 있는 거고 네 번째 줄에다가 요 상대방 고자마트 자료 넣으면 되겠죠. 날짜는 2022년 8월 1일이고 자 상호는 고자마트 넣으면 되고 엔터. 자 성명은 이채민.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이대로 복사할게요. 시간 계상 여기 넣으면 되죠. 넣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206, 그 다음에 35에 509 11 엔터. 거래 금액은 10만 원. 자, 구분은 1급에서는 안 내려주죠. 통과. 과정 코드는 복리후생비였으니까 811번. 자, 적용은 뭐 여기 음료라고 쓰면 되는데 뭐 별 의미 없는 얘기고 죠. 그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 1번 열어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건수가 맞죠? 그래서 위에 명세서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닫을 때는 당연히 저장하시고요. 다음 2번. 자, 2번은 출장비 정산서인데, 자, 볼게요. 일단 8월 5일 거래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서를 받고 차액은 현금 회수했다. 자, 8월 3일 거래를 확인하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관련 거래 일이 나오면요. 그 날짜부터 가보랬죠. 그래서 3일 가보시면
여기 가지금 그래서 출장비 지급액 있죠. 붕괴를 하거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밑에 요 세모 누르시면 올라오죠. 이렇게 붕괴. 차변의 가지급금 현금인데 대면에. 그래서 가지급금은 당연히 뭐라고요? 자,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쓰는 가짜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요. 항상 반대쪽과 사라지겠죠. 그럼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요거는 대변 가서 사라지는 거고 그 내용이 뭐냐? 보시면 숙박비와 교통비 썼대. 근데 숙박비와 교통비는 당연히 여비 교통비고 총 금액은 43만 원인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50만 원 줬는데 43만 원만 쓰고 왔으니까 그 차익이죠, 차익. 얼마? 7만 원 현금으로 개수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차변이 이제 현금으로 7만 원 추가하면 되겠죠. 그 날짜 며칠? 5일 날. 자, 그래서 설명 있는 그대로 분개하자면 대변에 첫째 가지급금이 나가는 거죠. 나가고. 근데 가지급금은 거래처 관리 과목이니까 김상수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금액은 50만 원. 이 상태에서 차변에 자, 여비교통비 넣는 게 총 금액은 얼마였다 이게 43만 원. 그러면 당연히 뭐 차익이 생겼죠. 7만 원만큼. 그걸 결국 남았으니까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공금이기 때문에 7만 원만큼 차변은 이제 현금이 남으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은 9월 30일. 자,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한 요입 빌딩의 사무실 계약기간의 방일유대여 보증금 5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았다. 일단 보통예금을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 뭐 맡기신 금액 있죠. 5천만 원이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는 확정된 거잖아. 단지 이때 자, 뭐든지 내가 요입 빌딩 사무실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얘기는 그 내가 뭐라고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래서 임차하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 주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고 돌려받았으면 요 임차 보증금이 대면 나가는 거죠. 물론 이 임차 보증금은 원래 또 거래처 관리 과목이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입력해 보시면 9월 30일. 차빈이 뭐라고? 보통예금. 이거 자, 당연히 어디 거? 국민은행. 그럼 될 거죠. 국민은행 보통 선택하시고 자, 금액은 5천만 원 넣고 자, 대면은 몽땅 예, 임차라고 쳐보시면 보증금 있죠. 이렇게. 자, 해서 금액 물론 거래처 넣어야 되죠. 누구? 이게 아까 여유 빌딩이죠. 그죠? 이거는 여유 빌딩에서 5천만 원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4번. 자, 대손 발생인데 봅시다. 10월 5일 코로나상의 파산으로 단기 대금 1,300만 원 회수 불가능. 떼었네. 대손 처리한다. 그럼 단기 대금 대금 사라집니다. 그죠? 1,300만 원. 자, 단 대손 처리 시점에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단 대안기 등 충당 자료는 없다. 없다가 됐네 얘는. 그러면 이거 없다 했으니까 충당금을 찾아볼 필요도 없죠. 그럼 당연히 몽땅 다 손해니까 뭔가 대손 상각비인데 현재 앞에서 뭐 이름도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대손은 대손 상각비지만 이런 기타 채권 다시 말하면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들은 다 기타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기타 채권을 떼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이 따로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잘 해볼게요. 10월 5일. 자, 거기는 그대로 하면 또 대변에 누가 나간다? 단기 대금 떼었죠, 그지? 사라져야지. 얼마? 얼마가 거래처 누구? 코나. 그래서 대여금도 거래처 관리 과목이니까 해야 될 거죠. 금액 얼마? 1,300 넣고 자, 차변에 몽땅 기타라 쳐보시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있죠. 그러니까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몽땅 대여 상각비인데 단지 기타를 붙인다는 거. 자, 여기 함정이고. 자, 다음은 5번. 급여네요. 날짜는 10월 25일 거래고요. 봅시다. 회계팀 직원의 10월분 급여를 기업은행 보통령 계좌에 이체지급했다. 그러면 당연히 차변의 급여 대비 뭐다? 보통령 나올 건데 자, 문제는 월급 줄 때는 항상 뭐다? 공제가 있죠. 그래서 공제를 빼고 줄 건데 근데 제가 뭐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급여 대장이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우리 항상 뭐야? 분계는 합계를 볼 거기 때문에 합계 전체 금액 그 쉽게 급여의 전체 금액은 이거죠. 66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때 공제 합계가 6칸이 되는 거 맞죠? 요거. 67만 4,650원. 나머지 차인 지급액. 이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됐죠. 592만 5,350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세 가지 금액만 알면 되니까 위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적어 볼게요. 날짜 10월 25일. 자, 급여를 주면 차변에 급여죠. 그래서 자, 금액 얼마냐? 660만 원이고 자, 대면에 이제 뭐라고? 떼는 돈도 항상 월급 줄 때는 전부 다 예수금이죠. 예수금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674650. 그죠? 예. 674650. 자, 그래서 67만 4,650원 이거죠. 그지? 떼는 거. 여기 예수금이고.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라고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지급됐으니까 쓰는데 보통 예금은 또 당연히 뭐다?
은행 관리해야 될 거니까 기업은행 써야 되겠죠. 쓰고 그 차익은 당연히 얼마? 592만 5,350 넣고 넣으면 작업이 끝나는 거지. 자, 다음은 부가세 관련 문제. 자, 그럼 이게 메인 매출표 하는 거죠, 맞죠? 이게 여시고. 자, 항상 1번 문제는요, 과세 매출만 나오고 강사가 된다고.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죠. 근데 얘는 근데 밑에 설명 보시면 상품 판매했대. 그럼 당연히 상품 매출이잖아. 금액은 750만 원. 또 부가세 있으니까 부가세 수금은 75만 원 있고 대변에. 자, 그래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설명은 4월 5일 계약금 받은 게 있대. 그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하나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그 먼저 받는 건 선수금인데 이게 얼마인지 금액 나와 있어. 그 알면은 바로 쓰면 되지만 잘 모르겠으면요 항상 관련 거래는 확인해 보랬죠. 그래서 계약금에는 부가세 없으니까 날짜 일반 지표가서 4월 5일 쳐보시면 여기 있는데 선수금 받은 거 얼마? 82만 원씩 받잖아 10%. 자 그럼 차변에 뭐라고요? 선수금이 82만 5천 원에 나머지 이제 보통 예금 되겠죠. 자,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참고해서 입력할 거야 지금 맞지? 이거 참고해서 자 그래서 입력하시면 날짜 며칠 거래일은 4월 7일. 자 유형은 항상 1번 문제는 매출의 과세밖에 안 나오죠. 자 품명은 뭐 상품 치면 되고 그지. 어차피 수량 단가는 채점 안 하니까 생략할 거고 750만 원. 자 나 거래처 누구다. 자 나는 내가 우리 회사는요 전진바 쓰고 누구 대박 누구 건축이죠. 대박이 선택하시고 전자세금은 발행할 거기 때문에 통과. 자 분계는 몇 번? 항상 3번 쓴다 그랬어 그죠? 자, 원칙 3번. 그럼 대면 상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은 맞는 얘기고 차변은 3번에서 말고 또 선수금 쓰는데 아까 요게 10%라서 82만 5천이었죠. 그죠? 떼고 그럼 차익은 740여 5천. 요게 차변은 뭐라고? 보통 예금인데 이게 7425 플러스인데 엔터 쳐버리면 창이 닫히니까요. 요경 형성은 뭐야? 탭키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탭키 누르면 이동하죠. 그래서 항상 예금은 거래처 은행이기 때문에 자, 이 예금은 어디고? 은행이 하나은행이구나. 그래서 하나라고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바꿔야지만 자 일단 완성된 거죠. 이걸 안 바꾸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거고. 자 그리고 또 이 항상 1번 문제가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보시면 자 부가세 2번 메뉴에 있죠. 찍고 날짜는 4월 7일 4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 그러면 뜰 거고 앞에 미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하시고 확인 발행 확인이고 자 아카데미 눌러서 뜨면 로그인 떴을 때 미전송 체크 매출 뜨면 발행하면 되겠죠. 확인해서 뜨면 확인. 자 얘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창 닫을게요. 이거는 창 닫고 창 닫고 자 그리고 여기 뭐 발행된 거 확인하시려면 날짜를 한번 찍었다가 엔터 쳐보면 이렇게 쳐보면 전자 발행 찍혀 있죠. 그죠? 자 다음은 2번 매입 거래. 자, 매입이든 매출이든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거래는 다 기본 과세 거래랬지. 단지 매입 거래는 뭐라고요? 혹시 불공이 아닌지 보는 건데 어차피 불공 유형이 있지만 뭐 승용차 관련, 접대비 관련, 그다음 면세 특히 토지, 그다음에 대표이사 가족 같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들인데 이거는 상품 사는 거기 때문에 불공 아니잖아. 당연히 뭐야? 과세 매입 맞죠? 대금 월말 주면 외상이고 적게는 외상이라고. 그 분류 쉽네요. 차변 상품 1,050에 부가세 대금 105만 원, 대별 몽땅 외상 매입금 1,155. 뭐 기본 거래죠 이거는. 자, 그래서 날짜는 며칠? 5월 12일 0512. 자, 유형은 뭐다? 매입의 과세 51번. 자, 품명은 상품 치면 되고. 자, 공급가액은 1,050만 원이고. 자, 거래처는 한별. 맞죠? 자, 전자세금은 여기는 뭐라고? 밑에 나오지만 전자 입력이 적세 항상 1번만 발행 문제고 나머지는 다 여기 전자 나오면 다 전자 입력이지. 1번, 여기는 3번. 하시면 또 차변의 상품 1,050에 부가세 105만 원 내려와서 대변 4번이고 예, 외상 매입금이라면 금액 얼마? 1,15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 작업이 끝나겠죠? 자, 다음 한번. 자, 3번은 계산서네. 계산서가 제일 쉽죠? 예, 계산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면세다. 면세 거래고 매입 거래죠. 설명. 회계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법 이런 교육을 수행했고 교육비는 누구? 직원 교육비. 그래서 직원 교육비를 우리 뭐다? 예, 교육 훈련비라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교육 훈련비가 30인데 부가세 없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 다 외상했으니까 다음에 미지급금도 있고 얘도 전자 임직처리 맞죠? 그래서 했지만 여기 있는 게요 칸이 전자세금 계산서만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전자 계산서를 이렇게 앞에 전자라 말이 많이 붙으면 다 치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날짜 며칠이냐? 5월 31일.
자, 유형은 매입이 뭐라고요? 면세 53번. 자, 품명은 교육비지 맞죠? 자, 공급가액은 30만 원. 자, 내가 부가세 없어야 되고 면세니까. 거래처는 누구냐? 수수학원. 자, 전자세금은 1번. 자, 분계는 또 3번. 하시면 차변의 상품인데 이게 뭐야? 이름이 교육훈련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825번. 대면 몽땅 미지급금에서 또 30만 원만큼 더하면 작업이 끝나겠지. 자, 그 다음은 4번. 자, 근데 이제 4번은 카드인데요. 우리 1급에서는 카드가 나오면 카가밖에 없죠. 항상. 카드 과세. 자, 근데 매입 거래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겠지. 자,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제습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 결제했다. 근데 제습기는 뭐라고? 예, 매장에 쓰면 비품이죠. 그럼 비품이 80만 원이야. 자, 부가세 대금 8만 원에. 내 몽땅 뭐라고? 미지급금이 88만 원 되겠죠. 물론 카드 결제기 때문에 거래처가 뭐 카드 될 건데. 자, 밑에 보면 수행 과제 보면 또 단서가 있는데 단 자산. 근데 맞잖아. 제습기를 비품 쓸 거니까 비품 자산이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넣어볼게요. 날짜는 6월 8일 0608. 자, 유형은 매입이 뭐라고? 카드 과세 57번. 자, 무슨 카드 썼니 묻네. 무슨 카드다? 우리 카드네. 확인, 확인. 자, 품명은 비품 쓰던가 뭐 제습기 쓰던가 쓰면 되는 거고. 자, 수령 단가 통과. 공급 가액은 근데 카드 거래 기억나죠? 그냥 이게 항상 공급 대가 합계액을 쓰고 엔터 치면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자, 거래처는 누구냐? 거래처는 이게 누구야? 행복전자네. 행복전자. 그죠? 자, 전자세금 들어갈 수가 없지. 왜 카드이기 때문에. 공개는 4번에 있는 카드 선택하시면 딱 뜨는데 보시면 대면에 미지급금에서 88만 원에 우리 카드 맞는 거고 차면에 부가세 대금 8만 원 맞는데 찾는 게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비품 샀기 때문에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비품으로. 자, 그러면서 작업 끝났고. 다음에 5번 매출 거래. 자, 개인 소비자인 남효선에게 상품 또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표이다. 자, 얘도 당연히 뭐다. 신용카드 좀 외상거래니까 또 외상을 쓰는 얘기인데 그렇지 계속 하는 말. 신용카드 나오면 1급에서는 카드밖에 없다며. 그죠? 그럼 카드 과세 내면 매출 거래죠. 그 매출의 카드 과세가 다시 되면 상품 매출이 550에 부가세 수금 55에 차변의 몽땅 외상 매출금이 605만 되겠죠. 자, 요 얘기를 넣어볼게요. 6월 23일. 자, 유형은 뭐라고요? 매출의 뭐 과세. 11번. 자, 품명은 상품 거래거. 자, 그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냐? 얘도 마찬가지죠. 605만 원 넣고요. 엔터 치면 나눠주겠죠? 뭐야? 근데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치면은 두 번째부터는 자동 계산 안 하니까 이렇게 치면 되죠. 550에 55 이렇게. 자, 나 거래처 누구? 거래처는 남효. 그럼 너 남 뭐야, 남효선이니까 넣고 선. 전자세금 통과 분계는 4번 카드니까 맞네. 이 지금 카드 선택하려구나 내가 바보같이. 금액이 다시 할게요 이거. 왜 이랬지 내가 카고라 그래놓고 거지. 자, 다시 해보자 다시. 자, 확인. 자, 유행이 카드 과세니까 57번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왜 52번을 넣지? 자, 그다음에 F2번 하면 카드에서 나오고 어디 카드? 얘는 국민카드네. 국민카드. 그죠? 자, 확인하시고. 자, 나 매일 거래를 하고 있어. 자, 다시 카드 국민카드. 그죠? 자, 나 품명은 뭐라고? 상품. 자, 나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605만 원. 맞죠? 그러니까 이놈에 나오는 지겠지 이렇게.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 남효선. 남효. 3. 자, 전자세금 통과 분계는 4번 카드.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550에 부가세 55, 자변에 외상 매출금 600원을 떴고 옆에 공민카드 찍겠잖아. 그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거고. 6번. 자, 부가세 신고세 회계 처리 1번. 부가세 예정 부가세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되어 있다. 자, 수행과제. 여기 문제죠.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참고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간다. 전체 면적 찍고 신고서 찍고 맞죠? 일기 예정이니까요. 1월 1일부터 언제? 3월 31일까지겠죠. 드시면 당연하게 화면에 금액 뜰 거지. 예,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납부세에 대한 회계처리. 그럼 뭐냐 이게? 3월 31일인데 이날은 종료일이 종료일. 종료일은 부가세 정년을 뭉개죠.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서 요게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세죠. 그 환급세는 미수처리고 너희는 지금 마이너스네. 그럼 환급 받을 건데 환급 지금 답도 나와 있죠. 환급세는 미수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넣으래요. 자,
그러면 해볼게. 그럼 당연히 매출세는 이름이 뭐다? 부가세 예수금이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2,870만 8천 원. 여기 이제 차변, 매입세 그대로 반대쪽 대변이죠. 매입 뺄 거니까 부가세 대금 3,143만 5천 원 빼서 남은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다? 이는 매입세 크기 때문에 거꾸로 마이너스 나면은 차변의 미수금이죠. 270만 7천 원 요만큼. 자, 요기를 일반 전표에 넣는 거죠. 그래서 날짜 며칠? 3월 30일 0331. 자, 그럼 설명 드려볼게요. 차변에 뭐라고요? 부가 치시면 매출세가 이름 뭐라고? 예수금이지.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뭐.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예수금, 요게 대금금. 그래서 일단 여기 얼마 그러면 2,871만 8천 맞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요게 될 거고. 자, 그럼 대입액 뭐라고요? 이제 부가세 누구 뺀다? 대금금. 자, 이거 빼는 건데 이 금액이 요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 예제 3,143만 5천 원 맞죠? 얘를 넣고 자, 그래서 예, 금액이 마이너스 나왔죠, 그지? 그 차익 나는 거 차익. 자, 나왔는데 이 차익이 요 맞죠? 이게 2717, 이게 2717 맞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라고? 미수금. 근데 미수금은 거래처 넣는 과목인데 이 거래처 이름이 없어, 그지? 그렇겠지만 그래서 근데 관할 세무서 거래처 거니까 당연하게 세무라고만 쳐봐도 당연히 뭐라고? 세무서 이름 뜨죠. 내 관할 세무서 뜰 거니까 뭐 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세무서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세무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액은 270만 7천 원까지. 자, 끝났고 한 결산 볼게요. 결산은 첫째 항상 1번이 수동 결산, 2번이 자동 결산, 3번은 야, 뭐예요? 장 마감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게 기간 경과분 이자인데 이게 미지급액이라고 나왔잖아, 답이. 그럼 쉽게 뭐냐? 이 미지급인데 뭐줄 거는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금액을 분개를 얘기인데 금액도 나왔어. 그만큼 맞죠? 그럼 그거 쓰면 되지 뭐. 그럼 당연히 뭐라고? 수동 결산은요 어디 한다고? 일반 전표해야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하는데 자,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미지급은 부채니까 대변 가죠. 미지급 그래서 비용 선택. 자, 금액은 얼마다? 78만 6천 원 넣고. 그럼 당연히 차면 뭐라고? 안중이 뭐라고? 이자라며. 자, 이자 그리고 비용이자 주는 거는. 그지? 줄 거는 비용이니까 이렇게까지 넣으면 다 끝났고. 자, 그럼 수동에서 끝났으니까 다음 2번 자동 결산. 자동 결산은요 당연하게 뭐 다른 창 닫고 할게요. 결산전에 입력하는 거죠. 자,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뜰 거고.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항상 뭐 여기 넣는 거 맞죠? 이거 뭐 늘 하던 거라서 제일 쉬운 거죠, 이게. 넣고. 단지 전표 추가를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자, 기본 입력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고 마지막. 근데 요 입력음은 이거지. 결산 메뉴 하고 난 다음에 12월 30일 기준으로 뭐 누구 손익계산서 입력음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쓰는 거죠, 요거는. 자, 그래서 순서상 누구다? 항상 손익계산서 열고 맞죠? 12월. 자, 여는 게 작성이니까 닫으면 되고. 두 번째 입력 열고. 자, 어디 여기도 문제 나오지만 항상 뭐라고? 예, 입력하면 열 때 아니요 선택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아니요 선택하시고. 단지 얘는 날짜는 날짜. 여기 위에 날짜 내야 되죠. 2023, 2023, 0223이고, 그다음에 2022, 0223이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날짜만 넣고 위에 만다 전표 추가. 설명 나와 있지. 예, 원래 뭐 알고 하는 건데 설명 그대로 나오면 나왔는데 하면 되죠. 전표 추가. 확인. 끝났고. 다음을 하고 마지막이 재무상태표. 그럼 열면 되죠. 맞죠? 10이 들어있네. 엔터 치면 열렸을 때 에러 메시지가 안 뜨면 지금 요 작업이 다 맞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 끝났고요. 뭐 당연히 뒤에 여기는 뭐 답다는 거죠. 자, 평가 문제. 일단 회사 등록 조회인데 옳지 않은 거 해볼까요? 회사 등록 찍고 자, 여기 있네. 전진바세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있지. 13번 칸. 예, 서대문 맞네. 자, 네, 대표자는 전영률 맞고 주인번호는 78 아니죠. 답은 3번이죠. 그죠? 예, 답이 3번이고. 자, 그다음 메일 주소는 메일은 저 추가사항이 있지. 해피 있네. 해피 네이버. 예, 맞고. 자, 그다음에 꾸다시 창 닫고 그다음에 2번, 12번 분계장 조회. 분계장은 이렇게 좀 끝말이 짱으로 끝나는 장모들은 다 여기 뭐 있죠? 분계장 찍고 8월 월차 가래 0805에 0805. 자, 그리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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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나오잖아요. 공개 내용. 자, 보면 가지급금은 관련된 거래처 코드.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누구라고? 예, 김상수 씨인데 코드니까 예, 이거 7001번이면 7001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7001번이고
자, 그다음에 13번 거래처 원장 조회. 얘는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있고.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된다고? 1월 말이니까. 자, 언제요? 어, 자, 1월 1일부터 현재 1월 31일까지. 과목은 179번 장기 대여금. 자, 거래처 카는 임의할 필요 없댔잖아, 그죠? 엔터 치면 되니까, 그지? 쭉 치고 치면 열렸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대한마켓 250, 한국총판 350, 햇살유통 200에 단비물류는 400. 그럼 누가 틀렸다? 햇살유통. 그렇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당연하게 답은 3번. 자, 다음 똑같은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이에요. 그럼 1일부터 06, 30. 자,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럼 108. 그렇죠. 거래처는 국민카드 꼭 안 찾아야 되죠. 그냥 엔터 치면 찾아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 보면 국민카드가 쭉 모여 있네, 여기. 맞죠? 여기에 잔액이 얼마냐? 605만 원이 잔액이죠. 오케이? 자, 답은 605만 원. 똑같은 또 하면 15번. 11월 말이네. 맞으면 11월 말, 11월 30일 고치고 이번에 과목은 누구라고? 임차보증금 962. 엔터 치시면 또 뜨겠지 뭐. 됐죠? 그걸 뭐라고요? 잔액 얼마? 2천만 원. 자, 됐고. 그다음 16번. 여기서 총계정 원장이네, 그죠? 발음 바꿔서 총계정 원장 조회 찍고. 자, 총계정 조회는 보면 400이면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그러면 계정 과목은 401에서. 근데 얘는 얘만 할 거니까, 그죠? 애들 시험 끝나지. 그래서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데 이게 4월에서 6월 중이야. 그러면 4, 5, 6인데 이게 지금 잔액 묻는 거 아니죠? 야,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어차피 상품 팔면 대입변 쓰니까 대입변이 제일 많은 거 1628만 원 요거죠. 몇 월이에요? 4월. 자, 답은 4월 될 거고. 17번 합계 잔액상표 줘요. 창 닫고 합계 잔액상표 찍고 열렸으면 자, 5월 말이에요. 5월 30일. 그때 상품 잔액이야. 상품은 자산이니까 위쪽. 맞죠? 땡길까요? 요렇게. 잔액 요거네. 167200 영역이 맞죠? 1억 6,720만 원. 요거고. 미수금이 먼저 있네. 그지? 미수금은 해볼까? 3월 30일. 3월 말이니까. 미수금은 이거죠. 예, 잔액. 871만 7천 원. 19번. 8월 말, 또 8월 말이면 084만 원. 엔터. 자, 현금 잔액이야. 현금료 있잖아요. 금액이 4,049만 5,790원. 자, 이번에 10월 말이구나. 10월 말. 엔터 치시면 될 거고 단기 대여금 잔액. 대여금은 여기 있네. 여기 잔액은 3,300만 원. 자, 다음 21번. 자, 재무상태표 조회. 장답. 재무상태표. 여기 있죠. 날짜 몇월? 12월 말이래. 엔터 치시고. 자, 유동부채 중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유동부채 부채는요 당연히 자산 다음 나니까 좀 뒤에 있겠지. 쭉 땡겨 보면 여기 보면 유동부채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 분류는 외상매입금부터 지금 미지급 비용까지인데 확인해 볼게요. 외상매입금 맞고 미지급금 요거제 맞고 예수금은 맞고 선수금이 틀렸네. 맞죠? 당연히 답은 4번.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 조회 12월 2월 요거. 네, 2월 요는 요거죠. 미처분 여기 2월이라고. 여기 3억 4,942만 5,370원. 당연히 요거네. 그쵸. 자, 그래서 이 금액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읽어볼게요. 여기 갑니다. 자, 조회인데 당기면 1년치잖아. 12월. 판매비의 관리비 중 그랬으니까 판매비 관리비 여기서 요거 여기서부터 그지? 중 금액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급여 요거죠. 2826 맞죠? 네, 복리후생비 요거 153929500 맞고 여비교통비 1752600 틀렸네. 다음 3번. 자,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비는 어딨나? 쭉 보이네. 108만 원. 자,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똑같은 손익계산서에서만 한다고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은 자, 영업에는 900분대 밑에 있겠죠. 비용에 얼마인가? 이거 뭐 답이 나와 있어. 예, 비용은 이거지. 14. 이거 맞죠, 그죠? 그다음에 영수증 수명수에 정답해 볼게요. 이거 맞지? 자, 1번 여기 1번 여기죠. 여기에서 3만 원 초과해 중 12번 어디 여기죠.
여기 12. 그래서 번호 적혀 있는 거는 서류자에 번호 보면 되지. 12에 계산 금액은 요거네. 15만 5천 원. 자, 그다음에 평가 문제. 자, 부가세 신고서. 창 닫고요. 신고서 어디 있노? 여기. 일기 확정이래요. 뭐 4월에서 언제? 6월까지. 그죠? 일기 확정이니까 열고. 자, 그래도 그치. 이게 서류, 예, 숫자 나오면 그냥 숫자 보고 바로 찾아라고 그지. 뭐 하나 읽어보면 시간 가니까. 그래서 1번 나는 여기죠. 이게 과세 표준은 뭐다? 매출이야. 이건 세기고, 당연히 이게 3,560만 원. 그 다음에 14번 아이에요. 14번은 여기죠. 요줄이고. 보증자산 매입액이죠. 매입의 세액이네. 아, 세입. 뭐 세액이면 여기잖아. 다시 봐. 요거. 맞지? 예. 그럼 얼마면? 8만 원. 그 다음에, 실제로는요, 이게 뭐,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바로 답을 주면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이게 요거 칸 보시면 밑에 보면 여기 메시지 보이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여기 42번 줄이 있죠. 여기 42번 줄 거지. 요거, 요 줄이죠. 요 줄. 예. 이거 고정이죠, 고정. 그래서 요거 고정자산 매입세죠. 음. 자, 요건데, 여기 똑같은 거니까. 자, 그다음에, 세액 합계표 조회. 그럼 창 닫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할 거예요. 여기지.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일기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엔터 치시면 나올 거고. 전자 매입 세금에서 매수. 전자 매입 세금에서는 어떻게? 전자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 다음 매입이니까 이거는 밑에 거. 그러니까 밑에 매입은 밑에 있고 위에가 전자고. 자, 그 아래에 위에 쪽이죠. 그래서 매입 매수니까요. 13매죠, 13매. 그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닫고 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죠, 여기. 찍어서 또 일기 확정이야. 근데 또 4월부터 6월까지. 엔터 치면 나올 거고. 자, 전자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 근데 전자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니까 자, 일단 매입이죠. 아래 거. 전자는 또 아래에 있는 위에 거죠. 전자 요거. 여기에 공급 가액이잖아. 58만 원. 자, 그다음 30번. 예적금 현황 누르고 예적 돈 관련 여기 있죠. 예적금 찍고 10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 뭐 이거는 10월 말이니까 10월 31일 열면 쭉 떴죠 이렇게. 은행별이니까 국민은행 보통부터 보통이구나. 336 689 406 어려운 거네. 아, 이거 366이 틀렸네. 기어보네. 자, 2551535 여기 맞네, 보통. 그죠? 여기에 맞을 거고. 자, 나머지 볼까요? 신한은행. 신한은 보통 예금이 얼마? 5천이잖아요. 7천 아니고. 하나은행은 33975. 틀렸네, 그래. 다음에 2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요 마지막. 항상 마지막 두 문제는 이게 넣하지만 전기죠, 전기. 작년 거. 전기 자료 보는 거죠, 전기 자료. 얘도 마찬가지죠, 그지? 전기 매출원가율. 이거 작년 거죠. 그래서 보면 재무 상태표 가셔서 뭐 여기도 봐도 되지만 일단 뭐 시기적게 재무 상태 가서 찍고 이거는 뭐 10일 찍고 전기는 오른쪽이니까 뭐야 이게 부채 비율인데 맞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원래 뭐 알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 아니니까 그냥 부채 비율 구할 때 항상 뭐 자료 보고 뺏기는 거지 뭐. 부채 총계 그러니까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니까 이게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이지. 그러니까 부채는 당연하게 밑에 쪽 있겠죠. 부채 총계는 해볼게 여기 저 있죠. 부채 요거. 그럼 계산기를 때리는 거죠. 계산기를 눌러볼까요? 자 해서 여기에 부채니까 총계 자 해서 금액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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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시 자 열라 그지 V 나누기 맞죠? 그다음 한다고 자본 총계. 그 자본 총계는 자 내려보시면 맨 아래 두 번째 있죠. 요거 434149 그걸 나눌 거잖아. 그지? 나누기 됐죠? 나누기 해서 는 하면 0.289니까 28%. 뭘 보시면 소수점 이하 버리죠. 퍼센트에서 좀 셋째 자리니까 맞죠? 퍼센트의 소수점에는 셋째 자리부터 버리는 거 맞죠? 28%. 손익계산서. 자, 창답 손익계산서 열고 자, 얘도 똑같이 가면 되죠. 또 작년 거라서요. 뭐 12 넣고 쓰면 오른쪽 예, 뭐라고 그래서 매출원가 나누기 매출액 하래. 매출원가 이거죠. 1억 6천 맞지?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6천 나누기 자, 뭐할 거다 매출액. 자, 매출 이거. 분출을
연하면 0.627인데 그래도 소수점이야 버리니까 0.6이겠습니다. 맞죠? 62%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실기 작업이었습니다.